안녕하십니까. 진해년 시큐리티의 김희준입니다. 아마 지금 양일간 이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또 오늘 또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타임이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 기간 중에 지금 태풍 18호가 지금 미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좀 상륙해 있는데요. 사실상 이 태풍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 그 태평 즉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14개국 국가가 각각 10개의 태풍 이름을 지어서 그 140개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상륙한 미탁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 오세아니아의 그 태평양에 그 미크로네시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명한 미탁이라는 태풍명이고요. 현재 원래 그 미탁은 그 여성의 이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미톡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미탁으로 변경됐다라고 하고 아마 40대 전후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3년에 발생했던 그 매미 태풍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매미는 그 북한에서 명명한 태풍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워낙 피해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 매미라는 태풍명은 이제 삭제를 하고 무지개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이 사이버 보안 CCTV라고 하는 넷 아르고스라는 제품은 2014년에 R&D 과제로 착수해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보안 사각에 대한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제로데이에 대한 그 보안 솔루션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면 그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또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뭐 3개에서 4개 또는 뭐 온몸에 눈이 있다는 그런 괴물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넷 아르고스라고 정했던 이유도 그런 거에서 착안해서 넷 아르고스라고 지정했고요. 아마 지금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모든 인프라나 방금 여러분들과 양일간 각 부스에서 보았던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이버 보안에서 보안 사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문시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안에 있어서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탐지 규칙들을 새롭게 생성해서 방어 내지는 예방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보안 사각과 그 다음에 제로데이 공격, 그냥 운영사항의 시간상의 보안 사각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넷 아르고스의 제품에 대한 2가지 특허 기술은 세계 최초로 지금 특허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일부 그 솔루션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해외나 국내 특허에 등록된 이 기술들은 세계 최초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어떤 신병종 보안 위협이 계속 출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해결책에 의해서 많은 업체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런 신병종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이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인프라나 인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매년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지금 2019년 그 RSA에 가보니까 화두가 소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년 전부터 계속 이 소화라는 개념을 듣고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모든 그 모니터링이나 어떤 노고들 이런 걸 통합적으로 가시화해서 그 방법론으로 확보한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그 기업이나 업체들도 주로 보호와 탐지나 분석 쪽에
거의 한 77% 이상을 투자를 해왔고, 최근 2년 전부터는 보안 인프라가 각 조직이나 기업들 보면 평균 뭐 30개에서 많게는 70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들, 기술 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그 시장 동향은 이런 보호나 탐지, 즉 탐지나 분석 쪽 대응보다는 앞으로의 그 방향성, 즉 대응하고 조치하는 쪽, 이런 쪽으로 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운영 인력들, 즉 사람 중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그 SIR 쪽하고 SOA, TIP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계속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안 사각에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이미 그 국제 인터폴에 등록된 그런 사람들은 걸러지겠죠. 그렇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입국 심사를 거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잠복해 있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테러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알려진 테러리스트가 되고 그 정보를 탐지 기축에 등록을 하고 예방을 하겠죠.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CCTV 검사 후에 대응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발생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걸 보안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잘 알려진 탐지 규칙이나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솔루션들에 의해서 차단되고 방지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모사한 형태, 뭐 대표적인 건 뭐 모래 같은 것도 그런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상 트래픽으로 통과해서 잠복하는 그 기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여러 가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탐지가 되겠지만 이미 잠복기에 특정 발생할 때 이미 사고가 났던 거고, 거기에 대한 사고 원인 분석과 일정 기간 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탐지 규칙을 생성하고 반영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또 예방이 되고 대응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착안했던 부분은 이미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발생했을 때 이걸 핵의 보안 분석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하자. 저희도 완벽하게 이거 가지고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보안 핵의 분석 기능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잘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저희 솔루션의 그 목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저보다도 아마 그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방금 이 앞 섹션에서도 뭐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솔루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보통 그 제로데이 공격의 한 그 3에서 10% 정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침입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상에서 노멀한 것들은 다 통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그 알려진 위협 정보 중에서도 방어가 되는 게 있고, 성공적으로 뭐 정상적인 것처럼 모사가 해서 통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과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운영상의 보안 사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위협 정보들은 통과가 됐을 때, 이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로데이 기점으로 해서 시간상 보안 사각이라고 저희를 정의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탐지 규칙을 그 프루프 포인트라는 사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통 새롭게 생성되는 것들이 한 5% 정도, 뭐 하루에 보통 한 1000건에서 1500건 정도가 새로운 탐지 규칙이 생성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즉 제로데이 공격을 통해서 그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보통 이런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시간적인, 운영적인 그런 보안 사각을 통과해서 들어왔던 그런 공격들이 한 76% 정도가 됐다는 어떤 통계 조사가 있고요.
특히 그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의 30%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보안 사각을 통해서 제로데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보통 제로데이 기간은 이제 현재 발생 시점에서 최소 뭐 일주일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보통 저희 그 작년에 그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정의한 제로데이 기간은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시점까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안 해기 분석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말씀드린 그 보안 사각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요. 항상 제로데이는 현재 시점으로 발생되는 거고 특정 과거 시점까지의 기간을 제로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그 보안 위협 정보는 그 침투 단계에서 특히 그 네트워크 보안 사각을 통해 가지고 시간상의 보안 공백인 거죠. 새롭게 발견된, 새롭게 생성된 이런 보안 위협 정보들이 시간상의 보안 공백을 통해서 그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잔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 미래 그 시점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실시간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장비들, 뭐 일종의 뭐 방화벽이 됐든, 뭐 IPS 침입 방지 솔루션이 됐든,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화벽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행위 기반 분석,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과 함께 그 현재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 노란색에 칠해진 부분들이 과거 해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일부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검출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해기 기반 분석 솔루션들도 거의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저희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그 공백을 약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모 공립대학하고 그다음에 코렌의 이제 백번망을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결과치로 봤을 때는 이제 미탐지 악성 코드가 뭐 한 1.4에서 1.78% 정도, 2% 미만 정도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확인 블랙리스트 IP에서 접근하는 건들이 거의 한 98% 정도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CNC 서버에 대한 접근도 그 발생률이 극히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 사각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안 사각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걸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그 저장 기관에 대한 그 스토리지 용량,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탐지 규칙에 대해서 해기 보안 분석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착안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점에 이제 주안점을 뒀고요. 이런 해결 방법을 방금 낸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즉 제로데이 기간 때문에 발생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풀 패킷 캡처 형식으로 보관 그 저장하는 그런 손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풀 패킷을 저장하는 방식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저장해서 하는 방식인데 압축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저장 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또 새롭게 등록된 탐지 규칙을 적용을 해서 그 해기 보안 분석 기능이 가능한, 즉 처리 속도가 또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 기법에 의해서 시계를 분석하는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그 오탐된 정보들, 소위 말하는 그 폴스 포지티브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또 탐지해서 그 추가적인 보안 위협 정보로 추출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보안 운영 관리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2000년도부터 보게 되면 보통 네트워크 환경의 속도가 100mbps 속도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10gbps 단위로 가고 있고요. 거기 하루에 발생하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를 그 사이즈를 측정해 보면
과거에는 한 19년 전에 한 500기가 정도 됐는데 하루에 최소한 30테라바이트에서 50테라바이트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3개월 동안 저장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60테라바이트 스토리지가 한 75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한 하루에 최소 한 번 보안 재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서버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게 약 2.4GHz 포함해서 한 8코어 서버로 해서 한 75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재 오탐을 제거하고 이 오탐 제거한 정보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MSS나 즉 보안관제센터나 그 치매 대응센터, 서티의 또 인력들이 추가돼서 그 필터링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대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다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버헤드가 걸리고 있다는 거죠. 즉 저장 그 제로데이 기간에 대한 그 저장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저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회귀 보안 분석 기능을 통해서 분석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용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런 그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샌드박스 기술을 이용한 저장 없이 그 행위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서는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그 APT 대응 기술을 통해서도 데이터의 어떤 접근 획득이나 유출된 행동이 정상행위를 모사함에 따라서 그 패턴 분석이 점점 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파일 해싱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형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즉 그 메타데이터 방식으로 뭐 하긴 하는데 메타데이터를 제거한 이런 기술이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벤더나 솔루션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약간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장 기간, 그 다음에 그 보안 그 전산 IT 자산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보안 사각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건 여러 가지 그 제로데이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그 초당 한 20GB 처리 속도로 그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의 주기적인 그 자동 회귀 보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특허 기술, 즉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퍼스트엔과 RSC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조그만, 즉 적게 투자한 인프라로 이런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마지막으로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이제 오탐에 대한 제거 및 분석 기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그 폴스 포지티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 폴스 포지티브는 실질적으로는 거짓인데 그 참으로 판단해서 오판되는 그런 오탐 정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한 트래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과다한 경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사된 이런 정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여기에 분석된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서 어떤 스마트 리포트로 제공해주고 보안 운영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그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그 정책 반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반영 부분은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보안 벤더나 국내 그 솔루션 벤더들하고 연계해서 실제 그 눌세 적용까지 하는 부분도 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안 사각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 넷 아르고스에 그 사이버 보안 CCTV라고 있는 그 요구사항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반복해 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양, 그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버헤드, 운영자의 오버헤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실시간 보안 장비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제 저희가 그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 기술이라고 해서 그 포스트 N이라는 그 기술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리 속도는 20GBps 정도로 패킷을 수집하고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저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연관돼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네트워크 보안 사각에 대한 그 분석 기술인데, 뒤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그 RSC 부분을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회계 보안 검사를 해서 네트워크 행위 기반 보안 사각 침투에 대한 위협을 분석해 내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 리포트 형태로 운영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소아에서도 늘 말하는 거지만 그 가시화에 대한 부분이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보면은 일반 스트링 데이터하고, 이건데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뭐 알파벳이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보안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넷아돌고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기적으로 막대한 데이터에 대한 저장 기술과 거기에 대한 회계 보안 분석 기능인데, 가장 베스트는 여러 가지 처리 성능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확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장 기능에 대한 기간 보장, 그 다음에 회계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술 중에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습니다. 뭐 FPC 방식도 있고, 패킷을 뭐 압축하는 방식도 있고, 패킷을 잘게 잘라서 뭐 슬라이드 시싱 방식으로 뭐 저장해서 분석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PS나 방음에서 흔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해서 이벤트별로 그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측정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한두 가지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물론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떤 베스트에 접근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퍼스트 N이라는 저장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14년에 그 스타트를 해서 작년에 이제 잘 아시는 그 글로벌 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에 그 기술적인 파트너로 공식 등록이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그 국방부, 즉 대한민국 육군 쪽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설치돼서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그 국방 쪽에서도 인증된 그런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안 사각 대응을 위한 그 단계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스트 N이라는 그 장기 저장 기술, 그리고 RFC에 대한 보안 회계 검사 기능,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CD나 SR, 즉 스마트 보고서나 CD. CD는 이제 유효 호봉에 대한 어떤 검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또 관리자나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시화되는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SPO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각 담당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자동 생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자동으로 각 네트워크 보안 장비 쪽에 자동 세팅을 하지는 않고 그쪽 벤더하고 REST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시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운영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GDR, 즉 그 제로데이에 대한 탐지와 대응에 대한 관제 모델로서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여러 가지 그 조직이나 고객사 기관 어떤 형성에 따라서 그 오프라인스 장비, 즉 올인원 서버의 개념의 오프라인스 장비로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워크 쪽에 보면 탭 장비에 바로 꽂아서 바로 연결해서 바로 그 실 적용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30분 이내에 바로 설치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드인 그 클라우드 쪽에도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형태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과기정통부 쪽에 그 넷챌린저 뭐 시즌 5 뭐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 제품으로 또 금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실시간 보안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쪽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상호 견제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고, 그 사이버 보안 CCTV 넷아르거스는 상호 보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보안 사각, 보강 사각 지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는 어느 정도 5% 정도의 약 5% 정도의 그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새로 나온 탐지 규칙들을 적용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탐지 규칙 적용을 해서 탐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뭐 비교해 드리면, 저희 탐지 시점은 뭐 실시간 쪽은 물론 이제 실시간이겠죠. 저희는 이제 지정된 시간 이후, 즉 과거의 어떤 특정 시간 단위로 지정을 해서 그 보안 회계 분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부분도 보안 사고 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리포트 형태로 또 제공을 하고, 그게 탐지 규칙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잠복되어 있는 미확인 유배에 대한 분석 부분도 재분석을 통해서 탐지가 가능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상, 운영상에 대한 보안 사각에 대한 그 위협 정보들도 탐지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그 처리 성능이나 그다음 보안 위협에 대한 시계 상관 분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윈백 전략이 아닙니다. 즉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 즉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윈백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저희 솔루션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고 계셨던 뭐 방화벽이나 IPS, 그 다음에 그 웹 음역 방화벽 와프, 그 다음에 안티디도스에 대한 솔루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 마지막 뒷단에 저희 넷아르거스라는 장비가 설치돼서 상호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저희 제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고객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걸 특히 네트워크나 그 정보보호의 보안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건 기존 솔루션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첫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희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희가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보안 사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만일에 하나 어떤 제로데이 공격으로 인해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기업에 대한 어떤 고객에 대한 그 이미지 타격,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넷아르거스는 그 실시간 보안 장비한테는 보안 사각에 대한 대응을 위한, 즉 보안 정책의 생성이나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통합 보안 관제 쪽에 CIEM이나 ESN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탐지됐던 그런 보안 위협, 침투 이력들을 검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통합 보안 관제센터, 즉 운영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가지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피해를 발견 즉시 바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피해가 발생돼서 유출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위협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있는 그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행위 기반의 분석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도 저희가 필요한 과거 트래픽 정보와 패킷 데이터, 그다음 플로우나 그 다음에 그 세션에 대한 정보까지도 전부 풀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네트워크 쪽에 이제 보안 장비하고 저희 넷아르거스는 그 협력 모델이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체크포인트는 작년에 그 기술적 파트너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체크포인트하고
그다음에 포티넷 장비에는 이미 그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 업계에는 이제 CQI나 그다음에 엑사게이트하고 또 MOU 협약을 맺고 NDA 협약을 맺어서 이미 검증,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과 그 연동해서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기존 보안 장비하고 제가 상생 효과를 위한 제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사각, 즉 3에서 한 10%, 제가 평균 한 5% 정도 보고 있는데 이 보안 사각에 대한 대응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는 보안 사각에 대한 그 위협 정보들 이걸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출된 정보를 바로 적용해서 혹시 모를 그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로되기 기간 동안에 장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시에는 거기에 대한 원본 패킷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거의 장에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트너가 2017년도부터 소화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또 GDR이라는 저희 제로데이 탐지와 대응이라는 이런 방법론을 저는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이버 보안 즉 넷 알로고스를 그 잠수함에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 뭐 블루코스터랄지 네데트니스라는 이런 솔루션들과 비교해 보면 저희는 그 잠수함을 봤을 때 잠망경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잠망경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패킷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 기법에서 하고 있는데 오버헤드가 걸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저장 공간에 대한 구입이나 확보, 그 다음에 거기 분석에 의한 여러 가지 컴퓨터 서버 기능들을 도입해야 되는 오버헤드, 즉 비용적인 오버헤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의 확보에 대한 그 오버헤드가 걸리는 거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또 그 행위 기반 분석의 솔루션들, 뭐 APT 뭐 있고 지금 밖에 볼 수도 있지만 뭐 글로벌 솔루션, 뭐 다크트레이스나 뭐 엑스트라호, 뭐 백테라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이런 제품군에 해당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처리 속도랄지 그다음에 저장해서 이걸 다시 그 회계 보안 분석을 할 수 있는 처리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경쟁력이 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엑스트라 호프를 혹시 이제 도입했거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엑스트라 호프나 다크 트레이스나 백테라에도 이러한 그 회계 보안 그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오버헤드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걸 전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넷 알로고스 정은 이 보안 사각에서 반드시 저희 사이버 보안, 즉 CCTV 역할을 하고 있는 넷 알로고스 제품이 그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일부 도입하는 그 고객도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GDR이라는 즉 제로 데이 디펜스 앤 디텍션이죠. 디텍션 앤 디스펜스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의 그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SIEM이나 ESM, 그 다음에 서버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보안 기본 인프라 쪽에 저희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완벽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그 보조하는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유사 솔루션도 많이 있고 기존에 도입된 솔루션들도 이러한 기능들을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 오탐된 즉 미탐지된 정보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 그 설치하는 데서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설치해서 그걸 입증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그 진해년에 속해 있고요. 실제 이 제품은 그 2014년도에 설립된
엑사비스라는 회사가 R&D를 통해서 그 제품화했던 그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NDA나 MOU를 통해서 저희 기술로 지금 도입을 한 상태이고, 올해 초에 이제 총판 계약을 맺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체크포인트하고는 작년 그 5월에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공식 등록이 된 그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나 국외 여러 가지 뭐 업체들하고도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연동을 해서 이미 검증이 이루어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점 말인데요. 저희 진해는 시큐리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중소기업이긴 하고, 저희가 실제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 쪽에 유통을 주로 했던 회사인데, 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보안관리 전문 법인으로서 저희 보안 플랫폼 사업과 보안 서비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브랜드로 그 CQ만과 CQ콜이 있습니다. 뭐 CQ만 하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보안의 어머니가 좀 되고 싶어서, 아빠보다는 엄마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그 CQ맘이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붙였고요. 지금 방금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안 운영 환경이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트워크 부분은 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부분은 더 중요해지고, 또 채널이 그쪽을 하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은 좀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이제 솔루션들은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저장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거나 로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침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탐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탐지 규칙을 만들거나 룰셋을 하는 이런 게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보안 데이터는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물론 이제 그 예전에 같으면 이제 보안 쪽이나 정보보호 쪽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쪽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보안이라는 거.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진해진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그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사이버 보안 CCTV라고 하고 있는 넷아르고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보안 사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보안 사각에 대한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도 물론 98% 이상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걸러지고 있지만 제로데이라는 공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시간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오버헤드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 즉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 넷아르고스, 즉 보안 사각에 대한 대응 솔루션인 이 넷아르고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